여름 캠핑 장비 바로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늦더라도 지금 보신다면 바로 시작하십시오. 여름 장비는 겨울에, 겨울 장비는 여름에 준비하는 것이 캠핑의 정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심 가득하고 솔직한 리뷰를 전문하는 그남TV의 그냥남자입니다. 그냥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좀 딸과 함께 새로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름 캠핑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우선 우리 딸을 통해서 우리 지난해 여름 캠핑했던 뭐 얘기를 한번 소감 들으면서 제가 핵심 장비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여자, 네? 우리가 여름에 캠핑 다녔었잖아요. 그때 기억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여름 캠핑 준비를 위한 핵심 6가지 준비사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캠핑 이제 2년차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캠핑 1년차를 겪은 마음에서, 캠핑 초보와 캠린이 마음에서 함께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끄적끄적 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우선 캠핑 장비 중에 여름이 되면 첫 번째 준비할 것은 바로 타프입니다. 여름 되면 아주 강력한 햇빛이 내리쬐죠. 그런 그늘막을 만들어주는 이게 타프가 없이 단순 텐트에만 의존해서 캠핑을 즐기려 하다면 너무 힘듭니다. 왜? 햇빛이 만약에 텐트로 바로 내리쬐면은 텐트는 거의 비닐하우스처럼 촌이 돼요. 아무리 뭐 한기가 잘 되는 형태라 해도 햇빛이 바로 맞으면 텐트 열을 받아서 그 안은 거의 비닐하우스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처럼 저는 좀 큰 쉘터형 스노우라인에서 나온 라운드 스크린 하우스 썼는데 여름 되니까 이 쉘터가 완전 찜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프 없이 그냥 캠핑을 하려 했다가 결국은 이제 여름 낮에는 그늘에 그 의자를 갖다 놓고 그냥 버티고 이제 저녁이 되면 다시 텐트로 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갖추게 됐어요. 그래서 타프를 꼭 구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여름이 다가와서 타프를 구입하려니까 실제로 조금 가성비 있고 좋은 제품들은 구입이 힘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홀리데이 제품을 좀 사고 싶었는데 못 샀고요. 지금은 아마 구입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 제품을 사시는 것을 뭐 권장드리는 거 아니지만 제가 뭐 가격이나 제품의 성능을 비교했을 때 그 제품이 그냥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보다 더 좋은 제품이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다시 캠핑 여름 타프를 산다면 홀리데이 리스탑 모양이 된 것을 사려고 할 계획이에요. 그렇듯 타프를 미리 준비하시길 권장드릴게요. 뭐 가족의 다니시는 캠핑 형태에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가장 넓은 그늘막 큰 그늘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레타 타프를 샀고요. 뭐 헥사나 뭐 다른 타프가 아니라 저는 레타 타프를 쓰고 있는데 레타 타프는 가장 크고 넓은 면에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넓은 공간에 그늘을 원하신다면 레타 타프를 미리 구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 영상은 지금 저기 카드랑 같습니다. 근데 여름 되면 또 더위만 조심해야 할 게 아니라 비도 많이 오기도 해요. 그 우중 캠핑을 이제 떠나는 경우에는 레타 타프를 치면 옆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면 안이 거의 다 젖는 게 있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하비 타프가 있는데 하비 타프는 이제 도움형 가티에 있어서 햇빛이나 뭐 비바람이 몰아칠 때 매우 보호되긴 하지만 레타 타프에 대비해서 개방감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다소 더울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이 두 가지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날씨에 맞게끔 들고 다니는데 타프를 한 개를 가지기보다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뭐 이 타프의 재질이 참 중요하긴 한데 그 재질에 따라서 또 같이 부속품으로 오는 이 폴대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성품으로 오는 폴대는 물론 좋은 회사과는 좋기도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 후기 영상, 리뷰 영상이 있듯이 별도의 제품을 좀 좋은 걸 쓰길 권장드려요. 저는 슬라이드 폴대를 따로 쓰고 있는데 타프 이제 가볍고 튼튼하면서도 휴대가 용이한 이 슬라이드 폴대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프를 쓰실 때 그냥 타프만 이렇게 네타 타프만 이렇게 사지 마시고 옆에 옆 가림막이 같이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가림막도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네타 타프 같은 경우에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 바람이 뭐 한쪽 방향으로 불 거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가림막을 같이 설치해 놓으면 비바람도 막고 또 외부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안에 있는 생활이 조금 이제 사생활 보호도 되고요. 또 그 그늘이 이제 옆으로 이제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또 그 부분을 막아주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제품 살 것을 못 샀어요. 타프를 사고 쓰다가 불편하니까 가림막을 샀으니까 또 다른 걸 사게 되고. 그럼 같은 제품이 아니라서 좀 쌍이 좀 잘 안 맞는 경향이 있는데 꼭 같은 제품 같은 브랜드 걸 사는 것이 좀 모양이나 뭐 기능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타프는 이야기는 요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아이스박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이스박스 관련해서 리뷰 영상을 몇 가지 올려드렸는데, 더운 여름에 그 음식물을 상하지 않게 보관해주는 그 보냉 능력, 그리고 넓은 공간, 그리고 이제 얼음을 이제 넣어와서 시원한 이제 뭐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걸 보장해주는 바로 이 아이스박스는 이런 캠핑에 가장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통 캠핑을 시작하실 때는 좀 저렴한 이제 아이스박스를 사시게 되는데 그러다가 쓰다가 조금 금방 얼음이 녹고 공간도 부족해서 또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럴 때 찾다 보면 뭐 흔히들 많이 조금 유명하게 쓰시는 뭐 예티쿨러 같은 것을 좀 이쁘고 감성 있고 그런 제품들을 사시려는 분들은 간혹 있는데 가격이 또 만만치 않고 그 시점에는 또 구입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유사하게 나오는 밤켈이나 쿠에아나 뭐 이런 브랜드의 제품을 쓰시기도 하고 또 유사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감성이 좋은 하얀색 이쁜 오토박스를 최근에 리뷰를 드렸었거든요. 그 제품의 뭐 단점은 부피가 너무 크고 좀 비싼 단점이 있지만 안에 공간은 참 넓고 보냉 능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구조거든요. 또 하얀색의 이쁜 거 있지만 제가 만약에 다시 만약에 이제 아이스박스를 구입을 한다면 2박 3일을 기본적으로 떠나고 3인 가족을 기준했을 때 최소 40리터 이상급의 밤켈이나 쿠야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살 것 같아요. 그리고 한 60리터는 조금 너무 크고요. 한 40리터대의 밤켈이나 쿠야에서 나오는 그 튼튼한 제품을 살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제품은 스탠리 아이스박스보다 좀 더 비쌉니다. 하지만 뭐 부피나 기능이나 뭐 색깔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박스를 제가 만약에 다시 산다면 뭐 밤켈의 쿠야에서 나온 40리터대급의 아이스박스를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스탠리도 괜찮아요. 근데 스탠리는 40리터 대가 없어서 28.3리터랑 28.3리터를 두 개 쓰거나 아니면은 28.3리터랑 15.1리터를 두 개 같이 두고 가거나 제가 옛날에 썼던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해야 2박 3일의 음식물을 충분히 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갖고도 부족해요. 더 있어야 돼요. 술을 좋아하시고 뭐 저택캠을 한다면 이거 더 많아야 할 수 있으니까요. 뭐 저는 술을 안 마셔서 그 점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스박스랑 또 같이 가는 바로 워터저그입니다. 이제 영상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스탠리 워터저그를 쓰고 있는데요. 이제 아이스박스는 업그레이드해서 병행했지만 이 워터저그는 저는 바꾸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로 충분하고 기능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이 워터저그는 스탠리 같은 경우는 3리터대가 있고 7리터대가 있는데 꼭 7리터대를 사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3인 기준 했을 때. 3리터는 1박 2일도 버티기 힘든 양이고요. 7리터 정도 써야 이게 2박 3일 동안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수를 1리터짜리를 꽝꽝 올려가지고 한 3개에서 3개 반 정도를 워터저그에 넣고 현장에 가서 거기다 물을 보충해서 먹고 있거든요. 그럼 보통 2박 3일 동안 아주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름에 시원한 물을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 워터저그 성능이 괜찮은 최소 스탠리급의 워터저그를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간혹 그냥 아이스박스에 얼음 넣은 것을 그냥 물에 담아서 이렇게 드신다 그런 분이 있는데 매우 번거롭기도 하고요. 간편하게 언제든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워터저그 하나는 꼭 구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텐트인데요. 여름에 리빙쉘, 뭐, 이제 룸하고 이너룸하고 거실 따로 구분된 이 거실형 텐트나 아마 큰 쉘터나 이런 걸 가지고 여름 캠핑을 가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하지만 그것이 생각보다 여름에 이 타프도 치고 그걸 같이 졸업하기에는 공간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개방감이 아무리 좋다 해도 안은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조금 가볍게 두고 다닐 수 있는 그늘막 텐트 같은 것을 하나 구입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뭐 그래서 유명한 뭐 홀리데이의 홀리돔이나 뭐 LGN에 나와 있는 이하자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찾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구입을 못합니다.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뭐 근데 그 유사한 형태의 좀 다른 여름용 캠핑에 적합한 뭐 조금 간편하게 칠 수 있는 텐트를 가지시는 권장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 텐트만을 좀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노스피크에서 나온 에어리빙 쉘터를 여름에 봄, 가을, 여름 이렇게 주로 쓰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노스피크 A6를 썼는데 지금 겨울에는 샀는데 좀 처분했고 이제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는 이제 쉽게 치는 에어리빙 쉘터와 타프를 조합해서 쓸 예정입니다. 뭐 생각보다 치기도 쉬워요. 그래서 여름용 텐트를 이제 준비하실 때는 좀 다소 좀 여름에 뭐 다른 공간도 넘는 부분도 많으니까 좀 쉽게 치고 칠 수 있는 그런 좀 간편한 그런 텐트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기회가 된다면 저도 이하자작이나 뭐 홀리돔을 쓰고 싶습니다. 근데 여름 텐트를 고를 때 또 주의하실 게 있는 게 이 비가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중 캠핑에 대비해서 꼭 내수압이 높은 제품을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뭐 내수압을 사실상 뭐 2000 이상이면 된다, 3000 이상이면 된다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너무 높을 필요 없지만 내수압이 평균 대비는 뭐 3000, 4000 정도 이상은 돼야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바로 서큘레이터, 이 선풍기 같은 것을 잘 구비하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여름에 뭐 텐트에다 에어컨을 둘 수는 없잖아요. 뭐 아무리 바람이 불고 그르막이 조성되더라도 직접적으로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이 선풍기 같은 게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크레모아에서 나온 이 V600인가요? 크레모아 이제 서큘레이터를 선풍기 대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것을 보통 한 개 정도 이렇게 두고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쓰는 큰 서큘레이터를 한 개 두고 다니면서 텐트 안에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어요. 물론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면 뭐 크레모아 제품 하나 더 쓰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데 이 크레모아 서큘레이터를 권장 드리는 이유는 엄청 튼튼합니다. 한번 충전하면 또 오래 가기도 하고 뭐 캠핑장에서 좀 험한 상황에서도 막 쓰게 됐는데 엄청 오래 가기도 하고 그리고 산발에 있어서 쓸 수 있고 고리가 있어 위에 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크레모아 제품은 좀 다소 가격이 있지만 믿고 쓰셔도 될 정도의 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기. 아까 딸이랑 찍었던 영상에서 이렇게 잠시 보여드리자면 예나가 캠핑할 때 모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았어요? 몸 때문에 응. 목이 안 하는데. 모기 안 물렸어요? 응. 예, 모기가 안 물렸답니다. 바로 모기 퇴치제를 엄청 발라주고요. 모기 퇴치 관련된 건 온몸을 휘감아줬거든요. 그러니 모기가 안 물리죠. 이런데요. 우리 아이가 이제 여름에 캠핑을 나가면 모기가 생각보다 진짜 많습니다. 나무 미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요. 근데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되기 시작하면 모기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모기는 야행성이잖아요. 그럼 겨울에 이제 여름에 모기가 활동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딸에게는 모기 팔찌, 이게 모기가 싫어하는 소리가 나오는 이 모기 팔찌를 해서 아이한테 팔목에 채워주고, 그리고 발에는 모기 팔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아이 발에도 끼워주고, 그리고 온몸에 모기 퇴치제 같은 것을 뿌려주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수시로 뿌려주면서 아이를 관리하거든요. 그래야 모기가 안 물려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모기가 물리면 밤새 끊이라고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면 같이 자는 저도 와이프도 잠을 자기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모기 퇴치는 진짜 공들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기 퇴치제를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뭐 모기향도 피우고 이렇게 하는데 모기향은 제가 좀 잘 안 피우는 게 혹시라도 아이가 이제 지나가다가 무심코 밟거나 우려가 있어가지고 모기향을 따로 피우지 않고 이제 모기 퇴치제를 많이 뿌리고 모기 팔찌랑 발찌 뭐 이런 것을 주로 아이에게 집중해서 몰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전기가 가능한 오토 캠핑이니까요. 뭐 홈매트 같은 것을 잘 때 같이 겸비해서 쓰고 있고, 그리고 전기 파리채 있잖아요. 저녁이 되면 캠핑 이제 텐트를 모든 문을 닫고 메시만 열어둔 상태에서 이제 자러 들어가면 그 모기채로 안을 엄청 휘저어가지고 모기를 때려 잡은 다음에 잡니다. 그리고 자다가 혹시라도 모기 소리가 들리면 바로 일어나서 잡고, 뭐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딸이 캠핑장에서 거의 모기는 물리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다소 말이 좀 길었긴 한데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캠핑하실 때 여름 캠핑을 준비하시려면 6가지에 좀 집중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타프, 그늘막을 만들어주는 넓은 그늘을 원하시면 네타 타프, 그리고 비바람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캠핑하실 분은 뭐 하비 타프, 이 정도 구비하실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이스박스, 용량은 40리터 이상급으로, 뭐 추천할 제품들은 뭐 반케레나 코야에서 나온 40리터 아이스박스대를 사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뭐 스탠리도 다소 괜찮으나 용량은 작다는 거, 그 용량은 좀 부족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워터저그. 워터저그는 스탠리 워터저그를 추천드리고, 2박 3일 동안 충분히 쓰시려면 7.5리터 제품을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텐트. 여름 캠핑을 대비해서 조금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간편한 그늘막 텐트 같은 것을, 또는 좀 간편한 텐트를 가지고 다니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꼭 우중 캠핑을 대비해서 내수압도 괜찮은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서큘레이터. 너무 덥다 보니까 이 선풍기 기능을 갖추고 있는 서큘레이터를 같이 써주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뭐 크레모아 제품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로 모기 퇴치 준비. 뭐 모기 팔찌, 모기 퇴치제, 그리고 뭐 홈매트, 뭐 이런 부분들을, 모기 파리채, 정자 파리채, 뭐 이런 것들을 꼭 구비하셔서 여름 캠핑 하시면 다른 겨울과 달리 여름 캠핑 진행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다소 많은 부분을 빨리 전해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말이 많았네요. 이거 제 스타일입니다. 어쩔 수 없고요. 뭐 혹시라도 의견이 있거나 뭐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 주시면 같이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진 가득하고 솔직한 리뷰를 전문하는 근한TV의 근한남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눌러주세요. 안녕. 눌러주세요. 네.